자, 그러면 11번부터 다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에리트로스 구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한쪽에는 알데하이드가, 맨 밑에는 알코올이, 그 다음에 알코올 두 개가 더 있네요. 피셔트 형식으로 나와 있죠. 피셔트 형식은 어차피 가로 방향의 결합선이 돌출이고 세로 방향의 결합선만 후퇴 방향이다라는 걸 잘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 보이는 그대로 요거를 골격 구조처럼 바꿔서 그리자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꿔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결합선 하나를 그려 놓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CHO가 있는 거고 여기는 CH2OH 이런 구조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 여기에 붙어 있는 OH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OH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그리게 되면요, 여기 옆에 있는 시그마 결합하고 이 옆에, 그러니까 이 OH가 붙어 있는 두 개의 시그마 결합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돌출해 있기 때문에 이클립스드 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요 가운데에 있는 결합을, 이 가운데 쪽의 결합을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변형을 시키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구조는 이 오른쪽을 고정시키고 왼쪽만 회전시켰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돌출 방향에 OH가 있고 그 밑으로 뭐 CHO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옆에는 위쪽으로 CH2OH, 아래쪽에는 점선 방향에 OH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또 좌우를 뒤집어요. 이렇게 오른쪽하고 왼쪽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또 어떤 구조로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해서 CHO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가 뒤집어 버리니까 여기가 이제 점선 방향으로 바뀌겠네요. OH는 점선 방향일 거고 여기는 또 이렇게 뒤집었으니까 여기 돌출 방향의 OH가 있고 위쪽으로 CH2OH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구조를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엎어버려요. 그러면 이 구조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뭐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OH고 이 자리가 CH2OH. 자, 그 옆에는 돌출 방향에 여기에 OH가 나와 있고 위쪽으로 CHO가 있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렸지만 마지막에 그린 이 그림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끝에 기역에 나와 있는 여기가 CH2잖아요. 그래서 이 CH2OH가 여기에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선 방향으로 OH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OH가 쐐기 방향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CHO가 여기 위쪽에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기억은 같은 구조를 제대로 표현했다. 입체 배열까지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훨씬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요 탄소 하나랑 요 탄소 하나랑 요 탄소 하나가 둘 다 카이럴 센터이기 때문에요. RS를 판단해서 RS가 같으면 무조건 같은 화합물이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R배열이라서요.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데 R배열인지 다 확인만 일단 하도록 하죠. 여기가 1번, 2번, 3번에서 R배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번, 이 자리가 2번, 여기가 3번이 되겠죠. S처럼 보이지만 R배열. 모르니까 맞고요. 니은에 나와 있는 구조를 보시죠. 니은에 나와 있는 구조는 앞에 있는 탄소가 이 탄소를 기준으로 얘가 1번, 저 뒤에 있는 탄소 2번, 여기가 3번이죠. 이것도 R배열이네요. 자, 여기는 1번, 앞에 있는 거 2번, 저 뒤에 있는 거 3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앞에 있는 탄소가 3번. 그래서 1, 2, 3. 이것도 R배열이죠. 원래 같은 물질인데 모양으로 보자면요. 이거를 톱질대로 바꿔주시면 쉽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놓고 여기에 OH가 있고 여기 CH2OH가 있고요. 밑에 H가 있는 구조. 앞에 있는 탄소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뒤쪽에는 축 방향으로 H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OH, 여기 CHO가 있는 CHO가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탄소는 얘가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 되죠. 1, 2, 3. R처럼 보일 거고요. 여기는 얘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 돼요. 그래서 1, 2, 3. 이것도 R 배열로 보이겠네요. 톱질된 모양이 조금 이쁘지 않으면은 경사를 좀 더 기울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려보실 필요도 있는데, 이런 건 연습하시다 보면 아마 다들 자기만의 그 판단 방법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려보시는 걸로 하고, 자, 아무튼 니은도 그래서 이것도 같은 배열을 갖고 있는 정확한 표현법이다. 그래서 이것도 맞다.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톱질된 모양이 그렇지 않아도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 되죠. 1, 2, 3에서 여기 R 배열이고요. 뒤쪽에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죠. 1, 2, 3 역시 R 배열이네요. 디귿까지도 다 같은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어떤 구조로 어떤 형태로 이 분자식을 그려놓더라도 어떻게든 다 같은 구조인지 아닌지 입체 배열을 판단하는 문제. 그건 그냥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 보죠. 12번. 다음은 헤테로고리 화합물 A에서 D의 구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A는 피롤 구조네요. 되게 잘 알려져 있는 화합물이죠. 방향적 화합물이고요. 요거는 질소가 하나 더 끼어 들어가 있는 그런 고리 구조인데 이것도 방향족이에요. 그런데 여기 C는 산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보고 방향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오각형 고리는 방향족이 맞습니다. 방향족이 맞고요. 그에 비해서 이 육각형 고리는 방향족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이렇게 공명 구조를 가질 수 있어서 이것도 방향족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아무튼 그건 뭐 그렇다 치고 물어보는 걸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기억. 염기도는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A에 있는 질소는요, 비공유 전자쌍을 가졌지만 이 질소에 있는 A 구조의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아니라 저거는 그냥 파이 전자쌍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방향족성에 입각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파이 결합들하고 이 비공유 전자쌍이 공명으로 전자를 공유하지 않으면 이 고리 구조는 방향족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요. 방향족은 어쨌든 방향족 공명 안정화 에너지 때문에 거의 공명에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아니니까 전자쌍 주계로 작용을 못해요. 염기성이 없어요. 이거는 염기성이 아예 거의 없다. 오히려 이 질소가 계속 공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플러스를 전하를 띠게 돼서 여기에 붙어 있는 수소가 오히려 산성을 띠게 된다라는 게 이 피롤 구조의 특징이죠. 자, 그에 비해서 여기에 있는 질소는 이 자리에도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요. 여기에도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그때 이 비공유 전자쌍은 좀 전에 얘기했던 파이 전자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파이 전자쌍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원래부터 이 오각형 고리 구조를 옆으로 눕혀서 그려보면요. 질소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또 질소가 있는데 여기는 수소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중결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은 이렇게 옆에 눕혀져 있어서 다른 피오비탈들하고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비공유 전자쌍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더 염기성이 세겠네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전자쌍 주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아니라고 했었죠. 이거는 그냥 파이 전자쌍이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이에요.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구조가 염기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나와 있는 걸 보시죠. C와 D의 산소 원자는 C에 있는 산소 원자, D에 있는 산소 원자는 각각 sp3로 혼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이 방향족이에요. 그러면 질소처럼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 두 쌍 중에서 한 쌍은 반드시 p오비탈에 들어있는 파이 전자쌍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라도 p오비탈이 생기게 하려면 이주기 원소는 무조건 p오비탈 하나가 혼성화해서 빠져가지고 sp 혼성이나 sp2 혼성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sp3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p오비탈은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p오비탈을 갖고 있으면 혼성화에 p오비탈 하나가 빠지게 된다는 얘기라서 이걸 sp3로 볼 수는 없습니다. C에 있는 구조는 sp3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D는 아니기 때문에 니은은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에 나와 있는 말을 보시면요. A에서 D까지 중에서
방향족성을 가지는 화합물은 두 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A 구조 아까 방향족이라고 그랬고요. B 구조도 같은 방향족이에요. 거기다가 또 하나 D까지 방향족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C 하나만 방향족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다 이렇게 골라내셔야지만 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한 개였습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요. 주생성물이 메조화합물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 구조를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다 평면 구조예요. 평면. 근데 여기에 메틀기 하나만 앞으로 돌출돼 있죠. 그런 구조면은 그냥 평면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육각형 벤젠고리하고 오각형 고리 구조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여기에 이중결합이 들어가 있고요. 메틀기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 메틀기 하나가 이렇게 위로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가 붙어 있는 금속 촉매 표면에 이 분자가 충돌을 할 때 이렇게 위쪽에서 충돌하기보다 아래쪽에서 충돌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겠네요. 아래쪽에는 아무런 이런 메틀기처럼 덩치가 큰 이런 입체장애가 걸리는 구조가 없으니까, 그러면 수소들이 이렇게 아래쪽에서 시너디션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얻어지는 생성물은 이 메틀기가 앞으로 튀어나와 버릴 거예요. 그래서 카이럴 센터가 되긴 되는데 육각형 고리 구조가 육각형 고리 구조를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벤젠고리를 붙여놓고 여기에 돌출 방향의 메틀기가 있으면 옆에도 돌출 방향의 메틀기가 붙겠네요. 이 화합물은 메소 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요. 트랜스 형태의 페닐기가 붙어 있는 알켄에다가 MCPBA를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구조는 에폭사이드를 기준으로 그린다면 한쪽 페닐기가 돌출 방향이고 다른 쪽 페닐기는 후퇴 방향에 있겠네요. 이런 구조가 하나 생기거나, 아니면 반대쪽으로 여기가 점선 방향의 페닐기가 있고 이 옆에 돌출 방향의 페닐기가 있는 이런 두 가지 구조가 각각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도 카이럴 센터고요. 여기도 카이럴 센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둘은 지금 딱 보시다시피 가상적인 거울면을 놔뒀다라고 한다면 이 둘은 거울상 이성질체가 돼버리죠. 이거는 광학 비활성이긴 하지만 이거는 라세미 혼합물이에요. 따라서 이걸 보고 메소화합물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메소화합물은 이렇게 카이럴 센터가 있어도 분자 하나 자체가 광학 비활성인 이런 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화합물들, 이런 것들만을 메소화합물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요거를 메소화합물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이 삼각형 고리에서 메소가 되려면요 이런 구조여야 되겠죠. 여기에 돌출 방향으로 이렇게 페닐기가 두 개 달라붙어 있는 이런 구조가 메소화합물일 거예요. 따라서 이 시스 구조에서 이 반응을 진행시켰다면은 메소가 나왔겠지만 현재로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요,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이 구조를 보시면은 약간 입체적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중결합이 이렇게 하나 있고 브릿지에 산소가 하나 껴 있고요. 그 옆으로 여기 COW 본드가 이렇게 끝에 하나 붙어 있고 메틀기가 두 개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자, 그때 NaBH4를 쓰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CO 이중결합의 파이 결합 쪽으로 여기로 H4 BH4-가 요 파이스타를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산소가 전자쌍을 가져가는 반응이 시작될 거예요. 그때 아래쪽에는 덩치가 큰 메틀기들이 두 개가 붙어 있고 위쪽으로는 수소들만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방향이 아래쪽보다 위쪽이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면에서 이 방향으로 수소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어찌됐든 크게 달라지진 않겠네요.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고요. 옆에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 OH가 생겨버리고 H가 위로 뻗어 있고요. 메틀기들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뻗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위에서 그린다 하면은 저렇게 애초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그려주게 된다면은 잘못 그렸네요. 산소가 기존에 있던 방향이 평면이었다면은 수소가 앞쪽에서 들어가니까 점선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OH는 후퇴 방향으로 붙어 있게 되고 나머지 구조는 거의
유사한 형태로 그대로 나올 거예요. 특별한 반응이 일어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돌출 방향의 산소 이렇게 있고요. 여기 점선 방향의 메틀기, 점선 방향의 메틀기 있으니까 이것도 OH를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 대칭이 나와서 여기 카이럴 센터 두 개가 있지만 분자 내 대칭면을 가지고 있는 메소 화합물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디귿 이것도 맞다.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두 개가 정답이었고요. 14번으로 넘어가죠. 주생성물의 구조가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CH2I2와 아연을 집어넣었어요. CH2I2 요거는 아연하고 같이 이렇게 사용했을 때 이게 바로 사이먼 스미스 반응이죠. 사이먼 스미스 반응이고, 이 사이먼 스미스 반응도 어차피 어떤 챕터에서 배우셨냐면은 친전자성, 알켄의 친전자성 첨가 반응 파트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 친전자성이란 말 자체가 전자밀도가 높은 곳에서 먼저 반응을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일치환 알켄 쪽보다는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과 공명을 해서 여기에 델타 마이너스가 걸릴 수 있는 전자밀도가 높은 이런 지점에서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다. 여기서 먼저 일어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폭사이드, 삼각형 고리 구조는 이렇게 이 자리에 생기는 게 더 맞지 않겠냐. 그래서 기억은 일단 틀렸다 찾아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죠. 니은도 뭐 비슷하네요. 니은에도 지금 여기에 1치환 알켄하고 여기 3치환 알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때 MCPBA 이런 걸 써주게 되면은 이것도 친전자성 산화 반응이죠. 친전자성 첨가 반응 중에 하나가 산소가 첨가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전자밀도 낮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전자밀도가 높으니까 이 자리에서 먼저 반응할 것이다. 그래서 이건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나와 있는데 여기도 1치환 알켄이 있고 여기 3치환 알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9비비엔 역시 친전자성 첨가 반응인데 다른 친전자체들은 그냥 일반적인 원자 하나가 들어가거나 그 원자 주변에 별로 그렇게 그다지 입체상에 크게 걸려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뭐 일단은 전자밀도를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9BB에는 아시다시피 분자 구조 자체가 친전자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브릿지드 컴파운드 형대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붕소가 붙어 있고 이렇게 H가 붙어 있어서 이 붕소 원자가 친전자체인데 이 붕소 원자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커다란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친전자체 중에서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 9BBN만 전자 밀도고 뭐고 반응성이고 뭐고 다 떠나서 입체 장애가 제일 적은 부위, 주변에 알킬 그룹이 가장 적은 거, 그쪽에서 최우선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건 몇 년 동안 계속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그 시약 중에 하나죠. 따라서 이 자리에서 반응을 하면 안 되겠고 여기서 먼저 반응을 한다. 왼쪽이 먼저 반응해야 된다. 여기는 틀렸다. 이렇게 골라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한 개만 정답이 되는 거고요. 기억 디귿은 모두 틀려버렸습니다. 15번으로 넘어가 보죠. 15번에 다음은 뷰트 투 아인 이렇게 돼 있죠. 뷰트 투 아인이면 뭐 되게 단순한 구조예요. 이렇게 이 구조를 출발 물질로 해서 주생성물 A에서부터 F까지를 합성하는 과정이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H2 린들라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시스 형태의 알켄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걸 B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B에서 Br2를 넣어버리니까 여기다가 Br2를 넣어버리면은 이렇게 한쪽에는 Br이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점선이 Br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안티 어디션이죠. 요거에 라세미 혼합물 형태로 얻어질 겁니다. 그래서 거울상 이성체 두 가지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게 A네요. 자, 그 다음에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를 넣어버리게 되면 여기다가 OSO4를 써주게 되면은 이때는 양쪽으로 같은 방향에 OH 두 개가 달라붙겠네요. 이거는 메소 화합물이에요. 메소 화합물, 딱 단일 생성물 한 가지만 얻어지는 거고요. 이거는 두 가지, 이거는 한 가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면요. 여기서 소디움하고 암모니아를 쓰게 되면 그때는 트랜스 알켄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게 E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BR2를 넣어주게 되면은 BR2를 쓰게 되면은 안티 어디션이 일어나서 이렇게 여기에 쐐기 BR, 여기는 점선 BR 이렇게 붙게 되는데,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가운데 있는 결합을 여기 이 맨 처음에 그려놓은 이 시스 구조에서 BR2 첨가한 반응하고 비슷하게 이 알킬기를 이렇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시그마 결합을 이렇게 회전시켜 버리면요, 이 구조는 결국 메소 화합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BR과 BR이 같은 방향에 뻗어 있는 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가 얻어지고요. 메소예요. 메소 화합물.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MCPBA, 오스뮴을 안 썼네요. 1번에 MCPBA 쓰고 2번에 H3O 플러스 해서 에폭사이드 만들고 에폭사이드 고리열린 반응을 했나봐요. 근데 에폭사이드하고 고리열린 반응은 어차피 산소 원자 두 개가 안티 어디션 되는 타입의 반응이기 때문에 이 BR2가 들어간 것과 똑같이 이렇게 한쪽에 쐐기로 OH가 들어가 있으면은 반대쪽에는 점선 방향으로 OH가 들어가서 이것도 메소 화합물이다 예상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역시 한 가지 물질만 얻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반응물을 다 생성물까지 찾아놨으니까 한번 문제를 읽어보죠. B하고 E는 서로 기하 이성질체 관계다. 그렇죠. 뭐 시스하고 트랜스를 보고 대표적인 기하 이성질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고요. A하고 D, BR2를 첨가한 거죠. A는 라세미 혼합물이고 D는 메소 화합물이었어요. 그래서 A와 D는 서로 부분입체 이성체 관계다. 예, 부분입체 이성체 관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의 배열은 쐐기로 같지만 나머지 배열이 이렇게 쐐기와 점선으로 다르죠. 부분입체 이성체 맞고요. C하고 F는 동일한 화합물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밑에 위에서 아까 풀었던 것 중에서 B 화합물은 메소 화합물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B가 아니라 B로부터 온 이게 C죠. C 화합물은 이렇게 메소라고 이미 써놨고요. 그 다음에 밑에 F, 이게 F죠. F 화합물도 역시 메소 화합물이라고 했죠. 이 가운데 결합을 회전시켜 보시면은 둘은 동등한 화합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도 맞구나. 기억, 니은, 디귿 모두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문항을 다 풀이를 했습니다.